매주 목요일에는 좋은 정보의 황금 맥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를 바탕으로 좋은 주식들 어떤 자리에서 사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위원님, 이번 한 주 동안 저는 참 너무 힘들었어요.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빠지니까 아침마다 안 좋은 이야기를 전해야 해서요. 하지만 우리 시장이 뉴욕 증시 대비해서 정말 이 악재를 상대적으로 너무나 잘 소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히 위원님처럼 걱정하지 마시라. 이럴 때일수록 낙폭 성장주 담짜 해서 미리 담으셨던 분들은 분명 또 수익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또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지만 우선 시장의 맥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셨을까요? 이격 조정 후에 쌍바닥 패턴, 에너지와 성장주가 시세를 끌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늘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뭐 거의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그게 시장의 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왜 이격 조정이었고 그다음에 또 성장주들이 시세를 주도했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코스피 차트입니다. 저점 대비 12% 오르니까 당연히 이격 조정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일어나는 거거든요. 쌍바닥이 좀 나오는 그런 모양을 보였어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 시장은 크게 영향 없이 국내 시장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이제 코스닥을 또 한번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17% 오르고 이격 조정인데 밴드 하단에서 다시 리바운드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큰 매크로하게 말씀드렸을 때 이번 우리가 상승은 금년 들어서 두 번째 오는 7월 달부터 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8월 달 이 도지 양선이 났거든요. 이 도지 양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다음을 위한 숨고르기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봐서 이제 뭐 지수보다는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어느 섹터냐, 내가 어떤 종목을 어느 구간에서 매수해서 수익이 날 것이냐, 그게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계속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신성장주, 페페트리에서 역시 대장은 세비캠이 됐습니다. 세비캠 같은 경우는 제가 밤방송에서 딱 이날 이 황금 맥집에서 포착해서 추천을 드렸는데 여의도 주시간 10시에요.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하면서 무려 170%나 좋은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또 에너지에서도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한 템포 놓치고 이 황금 맥점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CS 베어링 잘 아시죠? GE에 납품하는 이런 풍력 그런 부품 회사인데 이것도 57%나 올랐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또 태양광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솔루션이 OC하고는 차별화돼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런 것들 다 성장주의 집 면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성장주들 늘 얘기해 주시면서 정말 이 황금 맥점을 잘 포착을 해주시는데 세비캠은 그때도 상한가를 냈지만 이번 주 화요일에도 28%대 급등이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네. 이렇게 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종목들은 잠깐의 급등이 아니라 지속적인 이슈, 모멘텀을 가지고 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그때마다 AS를 계속 꾸준히 해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또 AS 가져보도록 하겠고 이제 벌써 9월입니다. 오늘이 9월의 첫 거래일이에요. 그래서 9월에는 아무래도 FOMC가 또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7월 달이 이제 저점에서 굉장히 좋았고 8월 달은 쏘쏘 그냥 그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8월 달은 정말 이제 뭐라고 그럴까 변별력이라고 할까요? 수익률에서 시장 주도주를 잡으신 분들은 되게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고 그렇지 못하면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8월 달은 좀 숨고리가 일어났으니까 9월 달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앵커님 질문에 웃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FOMC. 그 늘 두고 봐야 뭐합니까? 이미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답은 나와 있어요. 빅스텝 하겠다. 걱정나군요. 또 자이스텝 하겠다. 그 시장이 이미 다 알고 있면서 그때 충격을 줬거든요. 시장이 다 알고 있면서 더 이상 큰 악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닥 별로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을 노려야 되느냐. 역시 지금 시장의 중심은 성장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세비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대장주인데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성장주가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유가 좀 꺾이죠? 그럼 이제 리세션, 소위 말해 경기 후퇴는 우려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성장률 이렇게 이익 증가율이 둔화되든가 감익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시장은 뭘 찾냐면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성장주가 좋겠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우리 머니투데이에서 나와서 제가 2년 반이 약간 넘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제 4차 산업혁명주, 예, 성장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 스탠스는 변함이 없고 역시 낙폭 성장주를 노리는 예, 그런 전략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수익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얘기해 주셨듯이 7월에 좀 증시가 저점을 기록했고 8월은 좀 쏘쏘였고 그리고 9월에는 양봉이 기대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우려들이었기 때문에 좀 선반영됐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낙폭 성장주를 왜 주목해야 되는지 AS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얘기해 주셨던 종목들 다 이런 게 바로 낙폭 성장주였겠죠. G2파워도 최고가 기준 수익률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HFR, 범한퓨얼셀, 성일하이텍 지속적으로 나와서 또 AS를 해주셨던 종목들입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볼 텐데요. 제가 앞서 얘기 드렸듯이 이게 지속적인 이슈를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G2파워는 솔직히 거의 뭐 2달이 넘은 종목이지만 어제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AS 한 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특징이 이 네 종목의 특징을 가만히 보시면 뭐였죠? 다 성장주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던 그 자리가 이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가 저점이었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주식 어렵게 하지 마시고 남들이 안 볼 때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으시면 거의 수익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G2파워. 이건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화요일에 밤방송 출연해서 좋은 종목이 있으니까 함께 하시죠 라고 해서 이게 딱 황금 맥점이 포착되는 거예요. 이평선 밀집에서 양양음. 왜냐하면 G2파워는 뭐 다 내용 아시니까 시간상 이 맥점 잡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거의 틀림없습니다. 어제 2,300개 전 종목 중에서 상한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장중 상한가면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이게 멋지게 수익을 낸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상한가도 많이 올랐을 때, 개인투자도 올랐을 때 매수하신 것보다도 이미 장이 끝나면 황금 맥점에서 포착해서 이때 매수하시는 수익이 훨씬 유리하겠죠. 자,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되냐? AS에 드리면 워낙 이제 지금 이제 리바운딩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세게 뽑았던 애들은 리바운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AS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대략 한 17,000~18,000원 정도 거기 가면 익절하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 말씀드릴게요. 네. 또 두 번째 이제 5G에서 다 저점이었죠. 이럴 때는 제 소리 안 나거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양양음 패턴. 네, 굉장히 쉬워요, 저는 주식이. 네. 11대지만. 그러면서 이것도 60% 올랐어요. 5G에서 대장주가 어느 종목일까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완전 최바닥에서 황금 맥점이 포착해서 60%나 상승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단기 조금 고점이 될 것이다. 눌림에서 보시라. 정확히 20% 찍었거든요. 다시 한번 관심권. 그러면 그 다음 자리는 어디냐면 대략 한 38,000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 이렇게 수익나신 분들 축하드려요. 또 이제 범한퓨얼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시간은 되기는 됐지만 뭐 긴 시간도 아니죠. 7월 28일이니까 딱 이제 거의 한 달 됐는데 한 달 동안에 50% 수익이 났습니다. 그게 어디냐? 이것도 음선 5개 다음에 이때 포착된 맥점이에요. 그러니까 쌍바닥에서 포착돼서 범한퓨얼셀 뭐 잘 아시잖아요. 수소 연료 전지라든가 잠수함에 쓰는 연료 전지 탑픽 아닙니까? 그래서 마디마디 포착해서 60% 왔는데 어제도 이것도 있잖아요. 어제 그 시간에서 올랐잖아요. 이게 황금 맥점 전략 야무난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만약에 상승이 나오면 대략 한 45,000원, 44,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익절한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쌍벽을 이루는 게 폐배터리에서 역시 시세 대양주는 예, 세비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비캠은 밤방송 타이밍이 그렇게 됐어요. 성일이한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다 저점이었죠. 아마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해서는 제가 유럽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예, 스웨덴의 노스볼트라든가 그다음에 또 저기 벨기에의 유미코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탑픽으로 시장이 관계없이 가고 있거든요. 지금 성일하이텍은 이제 시총이 1조 5천억을 찍었고 세비캠은 1조에 육박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다 성장주에 지는 면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양음양 패턴이 나오면서 오늘 또 한번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이것도 지난번 보면 14만 8천 원, 14만 4천 원까지 찍었는데 다시 한번 좀 안목으로 긴 안목으로 보게 되면 13만 5천에서 한 14만 원 정도까지는 리바운드에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예시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AS를 해보니까 확실하게 원전, 5G, 수소, 폐배터리 이렇게 이슈를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좀 잊을만 하면 또 한 번 주목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시세가 나왔고 그 전에 또 황금 맥점을 잘 포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유망주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보시면서 이 낮방송과 밤방송 모두에서 또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시는 그 비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이건 산업 볼 텐데요. 차트를 보면 굉장히 재미없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아마 올해 4월쯤에 이건홀딩스를 또 추천을 해주셨던 기억도 있거든요. 네. 이번에 또 이건 산업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손을 뻗어도 괜찮은 걸까요? 차트가 재미없다고 그러셨죠? 네. 근데 그럴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있는 종목들을 네. 그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볼 때 저는 늘 그거 좋아하거든요. 시장이 많은 회자가 되고 그럴 때는 이미 늦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제가 이제 새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요. 미국 시장이 좀 내려서 이제 우리도 이제 키 맞추기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틈새 시장을 노릴 필요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 산업이다. 동사는 마루 제품하고 목재, 무역사업 등을 운영하는 종합 목재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솔로몬 건도 아시죠? 거기에 막 나무들이 많은데, 네. 예, 그런데 그다음에 또 칠레 이런 데 해외까지 진출했고, 제가 이 종목을 오늘 왜 들고 나왔는지 아세요? 이 종목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런 면이 있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요즘 에너지 관련주 아니면 아까 제가 타이틀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좀 명함을 못 내밀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회사 자회사가 이건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회사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목질을 우리가 이제 목질계 바이오매드 그 열 방역 병합 발전소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예요. 이건 산업의 그 자회사입니다. 지분을 거의 다 8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캐시카우를 상당히 많이 창출한 그런 회사가 돼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가져온 것도 인천 지역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공장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직접 공급도 하고 그다음 또 한전에 다시 파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다. 그래서 신재생, 환경, 친환경, 그다음에 실적까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인천에 있는 회사들이 뭐가 있나 보니까 성광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성광이 이게 이제 저 부두에서 하역 작업하고 그런 회사인데 이 성광 차트를 보실까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 10,000원대 한번 좀 이렇게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냥 관심이 들었다고 봤더니 이게 10만 원까지 왔더라고요. 이게 인천에 굉장히 그 부두가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네. 자산 가치로 부각되면서 가요. 그럼 이건 홀딩스는 이건 사람이랑 이건 홀딩스는 뭐냐면 거기 야적장, 목재 쌓는 그 야적장이 굉장히 네. 커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있는데 아직 그게 부각이 안 된 것 같아요. 참고로 이렇게 보시고 한번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볼까요?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진짜 재미없죠. 근데 이평선의 밀집에서 이 지금 매물벽을 잘 소화하고 있거든요. 이때 한번 이렇게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지루하게 만들었죠. 이제 조만간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공략했던 게 4월 달이 아니고 바로 7월 달에 했어요. 네. 7월 달 얼마 전에 이때에서 장중 상한가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춘인데 오늘 또 한번 좀 단기 시세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가격 전략은 시초가에서 9,000원 정도 매수불이 오겠고요. 목표가 1,300원, 손절가 8,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갑니다. 재미없을 때, 지루할 때가 좋은 자리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HYTC 볼 텐데요. 세비캠과 성일 하이텍으로도 좋은 수익을 주셨고 이후에 진짜 이쪽에서 폭풍 질주가 나왔었는데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인가요? 네, 이건 좀 길게도 봐도 괜찮다. 이건 네. 여유 있게 보실 종목이에요. 예, 바로 신규 상장주 HYTC입니다. 자, 동사는 2차 전지 이제 장비 쪽 초정밀 부품 그런 걸 만드는 회사예요. 공모가 15,000원이고 실적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1분기 매출이 95억에 영업이익이 20억. 괜찮죠? 또 이제 글로벌한 그런 사업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미국, 폴란드, 중국 이런 데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있다.
자, 일단 차트를 보실까요? 이게 이제 이것도 양양음에서 참 주식 쉬워요. 이때 상한가 뽑으면서 63% 그때 오른 그런 예가 되겠고 그 이후부터 가격과 기관 조정을 거쳤습니다. 2차 전지 이제 장비도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노스볼트 그런 데 이제 증설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양극재 같은 거.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기술 같은 거, 그다음에 M+가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제 HYTC 같은 경우는 숨겨진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봉을 보셔도 이제 여기서 강세 대형 정도 만들면 다음 주도 출세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가격 지장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17,000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겠습니다. 낮게 잡으실수록 유리하십니다. 목표가는 19,500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HYTC는 길게 봐도 괜찮은 종목이다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19,500원, 손절가 1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최대한 저점에서 잡아보자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해성DS 보겠습니다. 예, 뭐 잘 아시는 기업이라서 차량용 리드 프레임, 예, 네. 거기에서 국내 탑픽이죠. 그다음에 패키징 사업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이 한 2,200억 정도에 영업이익도 514억. 그래서 전년 동기에 대비 한 91% 성장이 예상돼요. PER이 7.5배. 보통 기판 그런 업종이 10배 정도 되는데 여기서 좀 이제 언더퍼폼 됐다고 보고요. 또 이제 4분기부터는 공장이 증설 그때 300억인가 투자해서 이제 공장이 돌아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규모의 견인도 달성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앵커님 말씀하신 차트는 참 재미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차트가 재미있게 느껴지는 때가 이럴 때예요. 근데 이때는 거의가 이제 꼭지거든요. 근데 게이트가 이때 좋아하시죠. 이렇게 2달 동안 가격과 기간종을 거치면서 실적이 받쳐지죠. 이제 서서 이것도 한번 담아가는 전략은 무리 없겠다. 시초가에서 57,500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겠고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5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참고로 네. 이때 이거 한번 수익을 되게 많이 했던 종목인데 이제 오랫동안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관심권에 와 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제 관심권에 놓여있는 해성DS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위원님께서 노하우 공유를 정말 자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공개 네. 방송을 좀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뭐 좀 종목도 괜찮고 같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답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네.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 8시 반부터 세빛캠, 성일하이텍, 또 어제는 정말 유일하게 G2파워 상한가거든요. 맥점을 잡아서 이렇게 먼저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8시 반부터 제가 무방을 준비했습니다. 장 끝날 때까지 추석 전 한번 담아볼 종목은 뭘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 와주셔서 도움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장중 내내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